어느 교도소에서 3명의 모범수에게 1년 동안 본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하나씩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섹시한 여자를 달라고 했고, 또 한 명은 최고급 와인을 달라고 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담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죠. 교도소장은 이들에게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집행을 허락했습니다. 1년이 흘러 여자를 선물로 받은 모범수는 체력이 고갈되어 죽었고, 와인을 제공받은 모범수는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부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개수의 담배를 선물 받은 모범수는 너무도 건강하게 여전히 살아있었죠. 이 사실을 보고받은 교도소장이 그 모범수를 불러서 건강한 생존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담배가 건강에 제일 해로운데 그댄 그 많은 담배를 선물 받고도 어이일이 쌩쌩한가? 그러자 모범수가 답했습니다. 불을 줘야 담배를 피우지, 이 새끼야. 여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일 때 매우 즐거이 웃으면서 들었던 유머 한 토막입니다. 벌써 20년도 더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렇게도 재밌던 것이 이제는 헛웃음도 나지 않네요. 심지어는 이야기 속의 몇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눈에 거슬리기까지 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웃을 만한 일들은 줄어드는 걸까요? 아는 것이 많아졌으니 즐거워해야 할까요? 웃을 일이 줄었으니 슬퍼해야 할까요?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탐정, 더 비기닝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와 박 기사 그리고 반가운 손님이죠. 곽 기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기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곽 기사입니다. 예. 네, 어수선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아직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초반에 어리 좀 까네요. 네. 네. 네, 오늘 방송은 탐정 더 비기닝이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가 사실 왜 더 비기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상당히 의아해하면서 봤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그 의문점이 좀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요. 한국 영화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죠. 네. 박 기사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찾아왔고요. 예, 오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재밌냐, 재미없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편에 서서 가감 없이 평을 좀 하자고 합니다. 네. 오랜만이도 아니죠. 네, 사도 방송 때 한번 나오셨죠? 사도니까 3, 4회 만에 다시 한번 나와주셨는데 오늘도 즐거운 토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방송은 사실 지난 방송, 그러니까 인턴 방송 때 같은 날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역사 자문위원이죠. 그렇죠. 박 기사님이. 네, 그분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 영화가 전혀 역사랑 상관이 없어요. 역사는 상관없는데 한국 영화를 워낙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한국 영화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즐거운 토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관객들의 풀이 상당한 것 같아요. 관객들의 그런 성향이. 우리 지난번에 종종 나왔었던 혁기사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혁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를 안 보죠. 네, 할리우드 키드죠. 네, 할리우드. 그것도 그냥 할리우드 키드가 아니에요. 완전. 네. 네, 완전입니다. 완전. 그냥 완전히 상업 영화여야 됩니다. 네, 빵빵 터지고. 다른 거 안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청작가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유럽 계열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를 약간 아트 시네마 뭐라 그죠. 해야 되나? 아트 시네마. 네. 아트 시네마를 주로 보죠. 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들. 주로 돈 냄새가 나면 보지 않습니다. 그런 네. 영화들은 찾아서 네. 어떻게 찾아서 잘 보는 그런 관객이고. 네. 오늘 모신 곽 기사님께서는 이제 한국 영화, 네. 주로 한국 영화
자막을 귀찮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국 영화 주로 보시는 관객이고 네. 성향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미국에 가시면은 곽 기사님이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어. 그쪽이 이제 영미권 영화가 아니면은 정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막을 보길 싫어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미국이? 네, 그런 관객들이 정말 다수를 차지하는. 아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름 할리우드 이런 영화들 막 잘 보지 않습니까? 자막 영화를. 그렇죠. 이게 알파벳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자막에 우리말보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체가 그냥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만드는데 굳이 자막까지 보면서 저걸 볼 필요가 있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박 기사님 그 예, 예. 유학을 다녀오셨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유학 시절에는 영화 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여행사와 갔다 온. 그래도 거고요. 몇 년 계셨을 텐데. 아, 예. 창피합니다. 예. 어쨌든 근데 그때는 영화 이런 걸 거기서도 보셨나요? 봤죠. 한 2번 정도를 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가기 전에는 한국에 이렇게 뭐 롯데 시네마니 뭐 CGV니 하는 그 멀티플렉스라고 네. 하죠. 예. 그런 시스템의 영화관이 굉장히 드문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넘어가서 그런 멀티플렉스라는 영화관 시스템에 가서 처음 보고 놀란 게 같은 공간인데 여러 가지 영화를 영화관에 방마다 여러 가지 영화를 상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죠. 이거 거의 저 언제 시대가 아니 만든 건가요? 네, 만든 게 전두환 아니라 때 약간 가셨나봐요. 만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그죠?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이나 이 경기도 그리고 위성도시 인근에는 멀티플렉스가 좀 대중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던 때고 사실 그 지방 소도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멀티플렉스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각 극장마다 소극장마다 뭐 한 편에서 2편 정도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신기하네요. 예. 네. 참고로 그 곽 기사님도 30대가 맞습니다. 네. 네, 맞고요. 맞습니다. 저는 막 50대 얘기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서 했던 게 뭐냐면 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해서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주면 영화를 보고 싶은 걸 한 번에 나오지 않는 이상 다 봐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한 편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영화를 가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보고 한 3-4편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재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그 타이밍이 아니었던 건지. 그 캐나다에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3-4편을 봤는데 사실은 제가 뭐 알아들어봤자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잤죠, 대부분. 그때 봤던 영화가 한 편만 딱 기억이 나는데 나니아 연대기 1편 때였어요. 연도가 나옵니다. 네. 네, 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구나. 네. 이게 근데 진짜 좀 그런 게 제가 예전에 춘천에 잠깐 있었을 때도 네. 그때 당시에도 뭐 롯데시네마나 CGV가 없었어요. CGV가 없었고 버스 같은 거를 타다 보면은 그 무슨 극장 앞에 정류장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만큼 그냥 일반 개인 소유 극장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극장만 딱 있었고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난연대기 원할 때면은 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200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은 한 2003년, 4년 뭐 이때쯤에서 전통적인 극장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녹색 극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트레온으로 넘어갔고. 영등포에 그 뭐였어요? 영보 극장이었나요? 모르겠네요. 영등포. 제가 거기서 첫 영화를 봤었는데 네. 당연히 없어졌죠. 그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리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가끔은 그런 게 좀 그립긴 합니다. 네. 저는 그랜드마트 옛날에 강서구청 쪽에 예. 그 앞에 영화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영화를 처음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구청 같은 데서 본 게 단체 관람은 처음이었죠. 마우스 헌트. 그게 첫 영화예요? 네. 저는 그거였어요. 그 재난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네. 저는 그게 제 첫 영화. 그 영화는 진짜 옛날이네. 네. 딱 진짜 재밌어 보였던 영화였죠. 제가 극장 가서 본 첫 영화가 네. 인디펜던스 데이. 그때는 그 비디오 가게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동네마다. 그리고 제가 태권도 학원 같은 거 다니면은 봉고차로 막 데려다 주잖아요, 집에. 그때
애들이랑 같이 밖을 내다보는데 비디오 가게를 지날 때 포스터가 되게 멋있게 있었어요. 그 포스터 보면 엄청나게 큰 우주선 있고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아, 좀 그게 진짜 아닌가? 기억나- 딥임팩트였나? 아무튼 둘 중에 네. 먼저 나온 걸 먼저 봤어요. 인디펜던스 데일 거야. 아마. 네. 아무튼 기억이 나네요. 30대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20대 초반 네. 청소년들은 이해하지 못할 20대 초반 청소년입니까?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멀티플렉스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 이야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넘어가네요. 네. 우리 진행이 점점 개 같아지고 있긴 한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갑자기 개 같다고 말을 해서 그런데 이게 북유럽 쪽에서는 개 같다가 최고의 찬사랍니다. 왜요? 그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영화 알아요? 아니 몰라요. 그게 어떤 꼬마아이의 성장기인데 그 영화 속에서 뭐 라이카라는 개 이야기가 자꾸 등장해요. 근데 그 라이카라는 개가 뭐냐면 인류가 최초로 우주선에 생명체를 태워 보낸 게 그 개라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근데 그 개의 이름이 라이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개를 먼저 보냈다는 거죠. 우주선에 태워 보낸 개처럼 그렇게 외로운 아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썼던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 저는 처음에 개 같은 내 인생이라고 하길래 되게 영화가 뭐랄까 약간 진짜 인생이 개판이구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어둡고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엄청 좋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북유럽 스웨덴 뭐 이쪽에서는 개 같다는 게 최고의 찬사랍니다. 되게 웃기죠 좀. 노르웨이 이런데 네. 가서 like dog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근데 검증된 게 아니라서 예. 여기 돌아올 수 있을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그쪽으로 여행 갈 일이 아직 없어.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의 그 개 같은 진행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네. 그럼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현지 관할 형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명 쓴 것 같아. 내가 직접 수사해서 빼내야겠어. 동네 개가 죽었니? 네가 경찰이냐고. 그냥 진짜. 야, 애들 깨. 나 이래봬도 국내 최대의 미제사님 카페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야. 아, 이 친구 범인 아니네. 광수대 식인사로? 웬만한 조폭은 그 선배랑 눈도 못 마주친다니까. 추리소설 몇 권 읽고 나서 어줍잖은 지식으로 까불지 마이 자 우리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어때요? 인간이 똥파리랑 무슨 힘을 합쳐 이 새끼야! 경사입니다. 범인은 바로 야 어디가? 아, 기저귀 깜빡해서 빨리 샤올게요. 우는 거 아니야? 아이 정말 그냥 예, 탐정 더 비기닝입니다. 이게 내용은 제목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예측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예, 두 명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건을 파헤치면서 그 사건을 어떻게 파헤치냐 그 과정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팝콘 무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업 영화고요. 사실 이게 탐정물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탐정물, 추리물. 추리물 혹은 뭐 형사 액션물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영화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사실 근데 이 영화를 딱 보기 전에요. 제가 이 영화가 망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저희 방송이 진행이 개판이에요 진짜. 얘가 이어지지가 않아 네. 오늘. 어찌됐건 뭐 중구난방인데 네, 아무튼 저 이 영화 망할 줄 알았어요. 네. 포스터도 엄청 촌스럽고 배우 자체도 약간 배우도 매우 약하고요. 이게 배우가 약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권상우랑 그 성동일 씨잖아요. 배우 개개인으로 따지면 이름값이나 이런 스타성으로 보면 상당히 에이스급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배우들이 선입견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배우들이죠. 네. 이 배우들 가볍다. 혹은 혀가 짧다. 연기 못한다. 조연이다. 이런 느낌들이 막 코믹 배우다. 이런 느낌이 강해서 보통 원톱 영화를 잘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 무게감이 있다 그러죠. 그런 걸. 무게감이 있는 배우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흥행에 크게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던 네. 배우라는 편견이 있어서 이 영화는 좀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포스터를 보고 굉장히
유치찬란하게 좀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이 영화는 원래 제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네, 제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사실 저희가 보려고 했던 영화는 서부전선이었습니다. 우리의 안목을 보여주는 건가? 예, 왜냐면 서부전선을 통해서 곽 기사님을 모시고 네.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그렇죠. 서부전선은 이제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시대극이에요. 네. 현대 그렇죠. 현대 시대극. 거기에 대한 이제 조언. 네. 뭐 그게 조언. 거기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까? 아, 예. 거기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뭐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듣고자 원래 선정했던 영화는 서부전선이었는데 네. 개봉 거의 한 6일 만에 지금 상영관에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기 힘든 영화가 됐습니다. 사실 진짜 이런 게 인터넷이나 SNS 뭐 여러 가지 온라인 환경들이 발전을 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요. 옛날에는 정보 없어갖고 타격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간 된 거 보고요. 네. 시간에 남는 거 보고요. 막 그렇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입소문이 막 다 나다 보니까 네. 솔직히 탐정 이것도 저희가 보려고 계획했던 영화는 아니었지만 이게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네. 굉장히 많이 타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관객 수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평들도 그다지 나쁘지가 않아갖고 저희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거였죠. 네, 영화 잘 빠졌다 이런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났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근에 성난 변호사라는 영화를 시사회를 보고 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회를 갔다 와서 생각이 제가 난 건데 어떤 영화는 시사회를 하는 게 요즘에는 같은 사회에서는 손해겠다. 서부전선 같은 거는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바로 개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부전선 따로 시사회가 있었나요? 있었겠죠. 언론 없는 시사회만 영화가 있지 거의 않았을까? 없죠. 아니죠. 예전 작년에 봤던 청춘학당 얘기 좀 그만해요, 좀. 청춘학 아니, 내가 그거 한번 보여주면 욕을 얼마나 먹는 거야, 어? 밖에 혹시 청춘학당 보셨습니까? 예. 예, 보셨어요. 다운받아서 보다가 예. 정확히 20분 안 돼서 끄고 잤죠. 네, 저희 그 시사회를 봤었는데 내가 청춘학당 이거 시사회 한번 보였다가 욕을 그래요?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이거. 그거는 앞선 시사회가 없었죠. 저희가 네네. 처음 시사회였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시사회인데 그 시사회를 개봉날 그렇죠. 같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로 개봉은 안 하고요. 그 시사회 관객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 기사님이 보신 것처럼 풀렸죠, 이제. 예, 다운로드나 그렇죠. IPTV로 다 풀렸던 거죠. 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시사회가 불리한 영화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런 같을 부분이 때는.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탐정 더 비기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해줄 거예요. 어떤 영화가 생각되냐고 물었잖아요. 아까. 이 영화를 네. 보고 나서 보고 나서가 아니라 보면서도 계속 느꼈던 건 아까 사담으로 곽 네. 기사님이랑도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조선 명탐정 네.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투캅스. 그렇죠. 투캅스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사실 투캅스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났고. 형사 액션물 우리나라에서 기억나는 거 있느냐 하고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투캅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투캅스가 시리즈가 3인가 4까지 뭐 3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네, 그 정도 나왔었는데 사실 박중훈 씨랑 그 다음에 김보성 씨랑 뭐 이렇게 배우들이 좀 바뀌어가면서 여러 가지 영화 시리즈가 나왔었죠. 뭐 나중에는 그 여자 배우 누구죠? 미스 코리아? 예, 네, 맞아요. 그분까지 좀 나오고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사실 언제적 투캅스입니까? 강우석 이렇게 딱 이름 들으면 뭔가 올드한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영화 작업하시더라고요. 네. 그 대동여지도. 아이고야. 예. 네. 그게 사실 아닌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게요? 아직 영화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그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정호 김정호에 씨. 대한 그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부분에서 말씀이시죠? 예. 역사적인 부분에서 좀 사실이 아닌 게 저희가 네.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강우석 씨가 그거를 어떻게 그릴지 이제 강우석 씨까지 벽하는 겁니까? 아주 맘먹겠어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어린 것 같아서 아닌가?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 어리면 씨까지 붙는 거죠. 뭐. 네. 어쨌든 그걸 어떻게 그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투캅스 네. 그러니까 강우석 감독이 만든 거는 전부 다 되게 고전스러워요. 네. 예. 좀 시대를 좀 못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죠. 네. 이 영화. 최근에 그나마 좀 봤던 그 이끼도 강우석 감독 작품인 것 같은데 네. 이끼조차도 저는 딱 봤을 때 올드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세련된 느낌이 없이. 근데 갑자기 강우석 감독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런데 아무튼 투캅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투캅스라는 영화가 진짜 언제적 투캅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만큼 형사 액션물이라는 장르 자체가 되게 상업적이고 쓰면은 듀오로 해가지고 두 명에서 알콩달콩 혹은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라는 설정 자체는 중심 플롯이 확실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코믹적인 요소도 충분히 그 두 명의 케미를 통해서 줄 수 있고 이야기 틀이 완전히 짜여 있어서 상업용어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르가 없었다는 거죠. 투캅스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 형사 액션물이 언제쯤 우리나라에 또 시리즈로 나오기도 좋은 소재고 하다 보니까 언제쯤 나올까. 미국을 살펴보면은 뭐 리스레플 시리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룡이가 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워. 러시아워. 네. 그런 식으로 막 히트쳤던 시리즈물이 정말 많아요. 맨인 블랙. 네. 아주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은 기대가 별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서 보고 난 결과 아 드디어 생겼다. 저는 그냥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드디어 한국에도 드디어 이 생각을 할 만큼 잘 만들었다. 거기다가 기존의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라는 영화는 정말 올드하고 진부하고 심지어 프랑스의 마이 뉴 파트너라는 영화를 거의 베꼈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매우 설득력 있게 퍼질 정도로 참신하지 않은 영화였는데 이번 영화는 전형적인 클리셰를 많이 썼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나름의 독특한 영화였다라고도 생각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투캅스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네. 중간중간에 사실 없었겠습니까? 네. 그 투톱 영화로 하려는 게 많았겠죠. 다 네. 망해서 그렇지. 네. 아무튼 그나마 좀 많이 성공했던 게 그 조선 명탐정이었는데 그죠. 그거랑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조선 명탐정은 중간중간에 번뜩이는 약간 재치 같은 게 있어서 많은 관객들을 좀 성공적으로 끌어모았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아예 현대물이다 보니까 조선 명탐정과는 좀 다른 느낌의 그런 번뜩함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흠 잡으려고 하면은 흠을 잡을 게 많죠. 네. 근데 굳이 흠을 잡고 싶지 않은 그런 그렇죠. 영화였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박 기사님은? 저도 사실은 그 조선 명탐정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조선 명탐정보다는 지금 이 탐정 더 비기닝 이 영화가 더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보면서도 계속 상기가 됐고요.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조선 명탐정에서 그 주인공이 누구죠? 김영민 씨. 예, 김영민 씨죠. 김영민 씨가 사실은 코믹적인 그런 캐릭터로 해서 좀 네.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캐릭터를 좀 살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김영민의 옷에는 맞지 않았다. 김영민의 몸이겠죠. 예, 네. 몸에 그 옷이 맞지 않았다. 네. 예,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영화는 자체가 성동일은 기존 영화들에서 기존 작품들에서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만 맡아왔잖아요. 예. 그러고 권상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마초적인 그런 그렇죠. 르와르적인 그런 영화에서 좀 많이 출연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영화에서는 그 캐릭터를 서로 상반되게 가져가는 부분이 오히려 미리 예견한 그 캐릭터를 예견하고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왔던 분들한테 약간 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재미적인 요소를 더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네.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이 영화 전체적으로 권상우 씨 역할 그 캐릭터가 좀 아쉬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만화방 주인의 네. 그 다음에 정말 구박받는 남편 아닙니까? 네. 근데 몸이 너무 좋아요. 티셔츠를 입어도 몸 좋은 게 티가 나요. 네. 사실 그 정도 캐릭터면은 늘어질 대로 늘어졌어요. 자기가 이제 살을 찌우던가 캐릭터 연구를 해가지고 그죠. 살을 찌워서 뭐 뱃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근육을 감춘다던가 네. 뭐 이런 약간의 노력이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예전에 그 멋있게 나왔던 영화들이나 드라마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갖고 옷만 티셔츠로 갈아입은 네. 그리고 아기 포대기를 그냥 그 위에다 그냥
메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아갖고 캐릭터적인 변화를 좀 더 시도를 했으면은 네. 더 좋은 배우로서 이번에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근데 좀 그거 생각해보니까 설득력이 있네요. 그 영화 속의 캐릭터는 정말 그렇게 몸이 좋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촬영 중에도 계속 단련을 했을 것만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반팔만 입어도 팔뚝에서 이제 근육이 있는 거를 딱딱 보이거든요. 네. 사실 그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네. 준비를 했었다면은 몸을 좀 망가뜨렸어야죠. 네. 몸 상태를. 장르 자체가 많이 가볍다곤 해도 이 배우가 캐릭터 연구를 조금 더 했다면 영화 속에서 머리는 정말 좋은데 사실 담력도 좀 약하고 덜덜덜 떨고 예. 뭐 그런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리버리하고요. 네, 어리버리하고 뭐 체력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너무나 생각해보면 단련된 몸이에요. 좀 덩치도 크고 위험 그렇죠. 상황에서 적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외모양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캐릭터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그 배우 조진웅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살쪘을 때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 캐릭터가 그 탐정의 그 권상우 씨 캐릭터였으면은 좀 더 네.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배우가 좋은 배우, 나쁜 배우라기보다는 좀 인정받는 배우, 인정 못 받는 배우. 척도가 요즘에 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설득력 있네요. 네, 매튜 맥커너이도 그렇고. 네, 몸무게를 쉽게 늘리는 배우, 네. 그다음에 쉽게 뺄 수 있는 배우. 뭐 이게 되게 척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설경구 씨도 그 역도산. 역도산 하면서 살 찌운 게 되게 네. 화제가 됐었고, 김명미 씨도 그 하지원 씨랑 나왔던 네. 그 영화에서 정말 급격하게 살 뺀 게 또 화제가 됐었고, 이번에 많이 흥행한 암살이란 영화에서 이제 이정재 씨가 네. 살을 굉장히 많이 뺐거든요. 한 네. 15kg를 뺐다 그러는데 그게 계속 화제가 되면서 기사거리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정재는 역시 연기 잘하는 배우야. 뭐 이런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참 살이라는 게 요즘에는 빠지고 빼고 찌고 빠지고 자유롭게 하는 게 연기자의 되게 잘한다는 척도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정말 외모지상주의네요. 이제는 연기력과 내면적인 연구조차도 밖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사실 분명히 내면적인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살이나 이런 외향적인 게 따라가는 게 맞겠지만 이거는 밖을 보고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거나 권상우 씨가 연구를 안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연구를 했으면은 네. 그 몸땡이로는 못 나옵니다. 네. 차라리 조진웅 씨를 갖다 썼어도 괜찮았겠네. 나이대도 얼추 비슷하고. 제가 계속 생각이 났던 게 조진웅 씨였어요. 네. 그러니까 조진웅 씨 살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요즘에 너무 빠졌는데 예전에 살쪘을 때의 조진웅 네. 씨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캐릭터가 이 역을 맡았으면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네.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최민식 씨가 늘어진 연기 할 때처럼 나왔어야 됐어요. 그렇죠. 네. 최민식이나 송강호 씨 보세요. 네. 캐릭터에 맞게 그렇죠. 몇 달 전부터 이제 계속 주입하면서 살 빼야 되는 역할이었으면은 네. 본인이 스스로 스트레스 주면서 살 빼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가벼운 영화라고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캐릭터의 연구를 좀 더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 특유의 짧은 발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역할에 잘 어울렸어요. 어눌해 보이고 네, 어눌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네. TH 발음으로. 예, 어리버리한 게 네. 근데 저는 중간에 자막을 넣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가끔 안 들렸던 부분도 있었어요. 힘도 많이 튀고요. 네, 이게 좀 대사를 길게 치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는데 네. 그런 장면에서는 이제 자막을 좀 넣어줬으면은 아이고야. 네, 좀 더 이제 코미디적으로 네.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코미디로 나온 영화였으면 더 웃겼겠네요. 그렇죠. 웃겠네요. 거기서 자막을 좀 쳐줬어야 됐는데 이런 점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박수를 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김 기사님이나 박 기사님 예. 이 영화 보면서 어쨌든 제가 아쉬웠던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아쉬웠던 장면 혹시 있으셨나요? 사실 아쉬웠던 장면을 얘기하라고 하면 탐정물이긴 하지만 기존 한국 영화의 틀에서 보면 그 소재가 다 솔직히 진부한 부분은 있잖아요. 예. 어느 특정화된 그 소재가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영화들의 진부함.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트집 잡아서 말을 하자고 하면 사실은 영화를 보는 재미는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반감되죠. 거죠. 예, 반감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권상우 씨 얘기를 사실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을 만약에 하수의 입장에서 하자면 권상우 씨의 그 연기는 퇴화하진 않아도 그것도
진보하지도 않는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 배우가 저기 외모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 기간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사실은 처음에 이슈화 됐던 게 외모적인 부분이잖아요. 얼굴이 조각 같다, 잘생겼다.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작품에 많이 캐스팅이 되고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연기력 논란이었지만 그거를 커버할 수 있었던 게 그 얼굴이었잖아요. 하지만 장동건이란 배우는 그 이후에 그거를 극복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특히 친구 같은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뭐 해안선 네. 예.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영화에서 연기력으로 더 승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팬들이 그 부분을 더 쳐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빗대어 봤을 때 권상우 씨도 이제 얼굴 하나만으로 그 작품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부분은 한계점이 언젠간 또 온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가까이 올 거예요. 네. 올 건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기력이 앞으로 좀 더 늘어서 예, 관객들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거죠. 사실 배우가 연기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 보여주는 뭐 근육이나 외모 가꾸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연기 연습을 많이 해야죠. 네. 네, 권상우 씨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던 점은 저번에 김 기사랑 얘기를 했었는데 권상우 씨가 나왔던 작품 중에서 가장 연기를 잘했습니다.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그렇죠. 뭐, 캐릭터에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약간 좀 두둔해 주자면, 캐릭터의 변화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몸이 좋고, 뭐, 비주얼적이나, 이런 게 그 캐릭터에 맞지 않긴 하지만, 그 대신에 그 전에 나왔던 영화들과 다른 한 가지, 싸움을 못 한다는 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러네요. 네. 몸이 좋지만 싸움은 못 한다는 거. 그러네요. 예. 네. 그 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작품에서건 권상우란 배우는 싸움은 기본으로 하는 네.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몸은 좋지만 싸움은 더럽게 못한다는 거. 네. 예. 그게 많이 변신한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찾자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냥.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권상우 씨라는 배우가 이 영화 속에서 주어진 캐릭터를 소화하는 건 무리 없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가 소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캐릭터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어떤 배우는 그 캐릭터 이상의 거를 만드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송강호 씨 얘기할 때 너무 갑자기 대배우가 나오지만 송강호 씨 얘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말이 저 배우는 어떤 캐릭터를 갖다 주면은 그거를 자기가 그 인물이라면 할 법한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가져온다. 근데 권상우 씨가 이번 영화에서 한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준 대로 그냥 하는구나. 캐릭터가 있는 대로 따라가는구나. 그 옷을 입혀주면 그대로만 그냥 가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어떤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나 새로움이나 뭔가를 자기가 만들었을 거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안 느껴졌다는 거죠. 어떤 치열함이 안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상우 씨가 이제까지 맡아왔던 다른 수많은 캐릭터에 비해서 연기를 했던 거에 비해서는 못하진 않았다. 저도 그 점은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안 좋았던,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저도 한 가지 꼽아보자면 이 탐정물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탐정물이다 보니까, 형사 액션물이다 보니까 치밀한 사건을 파헤쳐야 되는 거고 그거를 분명히 관객들이 못 따라가요. 왜냐면 자기들은 다 알고 가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 듣잖아. 우리한테 그만큼 절실하지도 않으니까 못 따라가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쓰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 무리수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영화 속에서는 풀어야 하는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렵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극중 인물의 입을 통해서 한 번에 되게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몇 번 구간별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죠. 자,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인물이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차에서 뭐 이동하면서 넌 그럼 얘로 본 거야? 아니야. 얘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대화를 계속해요. 근데 그 부분들이 다소 억지스럽고 늘어지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권상우 씨 연기처럼 조금 더 치열한 고민이 안 느껴졌다. 연출에 있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조금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점을 참 살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걸 잘 살렸으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한 네. 감독이었겠죠. 그렇겠죠. 아무튼 근데 이 감독이 예전에 그 째째한 로맨스라는 네.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굉장히 좀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되게 색다른 로맨틱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갖고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 감독의 역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예, 뭐 성동일 씨랑 그 권상우 씨가 티격태격하는 장면에서 꽤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클리셰적이다. 어디서 많이 봤다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마지막에 대결전을 어디서 합니까? 골프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골프 연습장. 이런 영화가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골프 연습장에서 누군가를 습격하고 때려잡고 이런 영화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럴 때 꼭 비가 왔던 것 같고, 뭐 우비 같은 걸 쓰고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 한 명을 어디서 불러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런 다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정말 전형적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매우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극 중에 형사 같은 애들이 등장을 해서 걔가 뭐 배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한번 거의 잡을 뻔했던 범인이 자꾸 도망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잠복하고 있고 쟤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서로 통신하면서 막 보고 있어 막 이런 장면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 그대로 답습되는 그런 장면들은, 이 영화가 그런 것들 되게 잘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잘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새로운 거를 찾으려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보려는, 적어도 마지막 습격하는 장면을 골프장이 아니라 딴 데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어디였으면 신선했을까요? 네. 엔딩 장면이요. 난 배추반. 배추. 배추를 뽑아서 막 던지는 거지. 아, 배추 맞아봤어요? 배추에? 머리? 맞아. 골 때려요. 신선하네요. 예.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거든. 네. 하긴 공사장 네. 뭐 이런 거는 식상하네요. 식상하죠.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클리셰가 뒤범벅이었지만 잘 버무렸다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거죠. 전형적인 걸 많이 썼는데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빵으로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그쵸.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장면들이었고 재미있었던 장면들을 안전빵으로 합친 거죠. 유머조차 그래요. 네. 자꾸 아내를 호랑이로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무서워하고 약간 육식동물. 힘들어하고 육식동물로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다른 영화나 이런 곳에서 많이 쓰이고 농담으로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 설정이에요. 그런 거 봐도 정말 잘 쓰긴 했는데 식상한 그런 것들이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영화 자체가 이제 주눅 들어있는 남편들을 네. 대변하는 듯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법한, 당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분이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점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 좀 그 추리물이긴 하지만 저는 좀 신선했다고 느꼈던 게, 이게 교환 살인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 이거를 추리물이나 추리 소설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그런 걸 안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쇼킹하다고 느낄 만큼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교환 살인. 네. 아무튼 좀 그런 거는 좀 신선했습니다. 네, 서로 교차해서 죽인다는 것, 그거는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축이죠. 네, 그 부분이 수사의 난항을 이끌어내는 거고, 그 자체가 식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식상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장면 표현이나 연출이나 이런 게 다 식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대부분 이 영화를 재밌게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워낙 좋았기 때문에 표현을 다 식상한 곳에서 싸우고, 식상한 방식으로 웃기고, 식상한 방식으로 캐릭터들이 연기를 해도 이야기 자체가 힘있게 재밌게 끌려갈 만큼 잘 썼다. 원작을 누가 썼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CJ에서 배급했죠. 네, 그렇죠. CJ에서 배급했는데 더 비기닝이라는 네. 타이틀을 붙인 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구나라는 그렇겠죠. 생각을 했었는데, 보고 나니까 이 편이 분명히 또 나올 것 같고, 네. 이 편이 나오면은 또 극장 가서 볼 것 같은 네. 예,
그런 영화를 만들었네요. 마지막엔 또 오정세 씨가 카메오로 출연하더라고요. 네. 옆자리 병석에서. 네. 그분이 뭐 나중에 어떻게 이 편에 나오나 싶을 만큼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 좀 불안했어요. 네. 그 교환살인이죠. 네.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오정세 씨의 표정이 섬뜩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구박받거든요, 또. 그래서 좀 섬뜩했는데 이 편에 과연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인턴이라는 영화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네. 약간 불온할 수 있다, 온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이 영화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온건하지 못한데 이 영화는 또 불쾌함이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노골적으로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좀 그렇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되게 억울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남자가 아니 자기가 가장인데 돈을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일부러 문을 닫아놓고 딴 거 하러 놀러 나가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 도박하러 나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천재적인 인물이잖아요. 셜록 홈즈 같이 막 머리가 잘 굴러가고, 파워블로거죠. 네. 그런 사람인데 파워블로거라고 하니까 없어 보인다. 딱 봐도 없어 보이는 캐릭터죠. 네. 찌질하고. 그런데 약간 천재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셜록 홈즈 소설들 보면은 셜록 홈즈가 되게 무능력해요. 어떤 면에서 생활력도 떨어지고 마약 중독자에다가 코카인을 주로 하죠. 자기 절제도 전혀 안 돼서 왓슨이 계속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하거든요. 인간답게 살라고. 근데 그 캐릭터가 그렇게 부적응하는 게 오히려 천재적인 기질 때문이에 그렇게 부적응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천재적이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느낄 법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약간 뛰어난 인물이라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라면 꿈을 접고 충분히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적응을 했을 법한데 이 인물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도 뭐 그려지는 게 나름대로 캐릭터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영화에 크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그런 동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긴장을 주고 계속 인물들 달리게 만드는. 첫 번째는 가정의 문제가 있죠. 가정적인 문제가 뭔가 여차하면 계속 등장해요. 서영희 씨가 연기한 그 아내분과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밖으로만 돌고 그것 때문에 계속 구박하고 타박하고 주인공은 아내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계속 끌려오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런 설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불신이 있어요. 주요한 두 캐릭터죠. 비기닝에서 나오는 성동일 씨와 권상우 씨가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그런 것에서 빚어지는 두 번째 동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수사가 안 풀리죠.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고 계속 난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만 하면 지루한데 좀 하나가 지루해졌다 싶으면 다 함께 등장하고 또 지루해졌다 싶으면 다 함께 등장하고 이거를 순환을 너무나 타이밍 좋게 시키고 있어서 관객이 지루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서영희 씨인가요? 네. 서영희 씨가 너무 이렇게 타박하는 장면이 네. 너무 좀 악의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네네. 보시는 분들은 저 여자 왜 이렇게 나대냐 네. 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좀 많았는데 그런 점을 좀 줄였으면은 네. 러닝 타임도 좀 줄이고 그랬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왜 뒷덜미를 잡냐. 그렇죠. 아. 네. 그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예. 얄미웠다고. 영화를 보고 나서 여자 입장에서 봐도 그런. 얄미웠다고. 빨리 그 바깥에 가서 네. 추적을 하게 해줘야지. 계속 이렇게 잡는 모습이 굉장히 얄밉게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전 영화 인턴이랑 좀 겹치는데 저도 인턴 때는 오히려 바깥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바깥일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은 아무래도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건 바깥 일도 아니죠. 돈도 못 벌어오니까 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 일이 아니고 취미생활을 본업을 내비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웃긴 건 이 사람이 아니면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고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공익적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차가 돼요. 인턴은 돈은 벌어오는데 공익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위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영화에는 이 사람이 없으면 걔네를 놓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정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이 좀 기대됩니다. 모든 이런 가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좀 약간 또 영화를 보면서 불안했던 게 서영희 씨가 등장하는 그 영화에서는 서영희 씨는 항상 죽어요. 우울해. 네, 우울하고 죽다. 굉장히 우울한. 그래서 저는
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했었어요. 아, 2편에서? 아, 신선하네. 네. 괜찮네, 그거. 네. 전 사실 1편에서 당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나온다면 2편에서 좀 당하지 않을까. 왜냐면 서영희 씨 나온 작품 중에서 제 기억에서는 되게 서영희 씨가 끝까지 살아남았던 굉장히 업됐던 캐릭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추격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 김봉남 네, 사실 살인사건도 그렇고요. 재밌게 봤어요. 예. 아무튼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에서 불안했던 게 마지막에 그 골프장으로 여자 불러낼 때 그 전에 누군가 한 명이 더 죽는다고 하는데 네. 저는 서영희 씨인가 하는 생각이 저도 그 들더라고요. 생각을 했던 편집을 거예요. 다음 장면에 네. 서영희 씨 얼굴을 넣고 근데 그게 배우의 힘이에요. 하도 죽다 보니까 이 배우 얼굴 한번 딱 보여주면 얘가 죽을 것 같은 거지. 신기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적인 장면을 이용한 건데 옛날에 살인의 추억 보면 전미선 씨가 딱 봐도 죽을 것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형사의 아내들로 등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형사가 열심히 밖으로 놔둘 때 위험에 빠진다 이런 것들도 되게 전형적인 형사물의 특징이라서 근데 나중에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2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 이 장면에서 되게 웃겼던 게 똥 장면이 진짜 웃겼어요. 기억나세요? 아, 예. 진짜 빵 터졌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이게 되게 또 뻔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권상우 씨의 그 생활 연기 개그가 권상우 씨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이 수준이라고 하니까 또 낮게 폄하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잘 살렸다는 측면에서 네, 그 속에서 진짜 성동일 씨는 계속 몰아치고 그 속에서 또 아기자기하게 바쁘고 그렇게 해서 다음날 또 입고 왔다는 게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곽 기사님 가장 재밌었던 장면? 지금 코미디니까. 장면에 약간 좀 조언을 좀 드리자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몇 분 때 나오냐 그건 제가 몰라요. 하지만 팝콘이나 이렇게 먹을 것을 사갖고 이렇게 영화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셨으면 한 30분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라. 아, 그렇죠. 너무 예,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너무 적나라했다. 예, 사람들께서 막 그 탄시간인 탄식과 함께 더러워 죽겠네 하는 그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터트리시더라고요. 유머 중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호불호가 갈리지만 잘 먹히는 게 그렇죠. 화장실 얘기죠. 네, 그게 똥, 더티 유머거든요. 방구 네,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제가 영화를 봤을 때 가장 좀 웃겼던 장면은 감전될 위기에서 성동일 씨가 총을 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굉장히 긴장되는 장면이었는데 네. 그 장면에서 총을 쏘고 나서 그 두꺼비 집을 맞추나요? 네. 아무튼 거기서 전선을 맞추죠. 뭐. 거기서 저는 웃겼습니다. 왜 웃겼어요? 그게? 되게 영화에서는 진지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그 장면에 웃었습니까? 웃었어요. 아 영화가 무서워요? 그게? 네. 극적의 상황을 저렇게 만들겠지라는 상상을 계속 했었는데 누구든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그대로 딱 하니까 역시 이러면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상호라는 캐릭터가 광수대, 그러니까 광역수사대의 옛날에 전설 아닙니까? 네. 보니까 엄청난 명사수더라고요. 사실 올림픽급이더라고. 처음에 그 전선을 그만 끊더니 9번 정도 쐈을 때 맞췄어야죠. 9번이나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3발째였나요? 네. 아무튼 그때 권상우 씨가 떨어질 때 네. 본인도 이제 손을 놓으면서 떨어지면서 네. 쏘는 거죠. 나중에 골프장에서도 맞추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네. 케이트로도 못 맞추겠어, 나는. 그렇죠. 요만한 권총으로. 유효 사거리가 너무 긴데. 그렇죠. 네. 그 권총은 대부분 한 50m 안에서 맞춰야지 유효 사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 권총 많이 쏴보시죠. 그럼. 또 이게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게 장교 출신이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뭐 부대에서 그냥 조금 싸웠습니다. JSA 출신. 아이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게 네. 거기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뭔가요? 송강호랑 네. 이병헌 씨 나왔던 거 JSA. 네네. 거기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사담을 다시 좀 드리자면 제 그 첫 영화가 JSA였어요. 공동경비구역 JSA. 그 고3 때. 네. 첫 여자친구랑 그 제대로 된 여자친구랑 가서 봤던 게. 예, 원주까지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가서 봤던 영화예요. 근데 봐도 여자친구랑 한테 JSA를 오시니까. 몰라요. 아무튼 그때 봤어요. 그때 가장 유행했고
그 상영관에 제일 많이 걸렸던 게 JSA였었던 것 같아요. 네, 명필름에서 좀 히트작이었죠. 그건 되게 재밌었죠 그 영화. 사실은 마지막 엔딩 장면이 가장 네. 회자될 수 있는. 뭐 아무튼 그 영화 JSA에서 보셨던 장면들을 실제로 군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가끔 이런 거 자문을 구하면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그 마지막에 무비시네 영화상이라고 연말에 또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 최고의 명사수상 같은 거를 개설을 해야 되나라고 느낄 만큼 저는 전작이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앤트맨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나요? 아쉽습니다. 아, 네. 거기서 총 쏴서 개미를 맞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예, 개미를 타고 그 히어로가 날아가는데 히어로는 놔두고 개미만 맞추는 장면이 있어요. 참 그 장면 이후로 진짜 최고의 명사수가 등장하지 않았나. 네, 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앤트맨이 네. 진짜 개미만 해요? 네, 마블 영화인데 그렇죠. 히어로가 작아지는 거예요. 옷 수트 입으면. 네. 네. 다른 거랑 좀 다르죠. 사실 다운받아놓고 아직 한 3주째 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영화. 잠 안 올 때 보려고 네. 묻어놓고 있습니다. 마블 영화는 그래도 보시는 게 재밌죠. 저는 마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습니다. 상영관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영화에서 이야기해볼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 탐정, 더 비기닝. 뭐 감독님 이야기도 했었고 네. 감독님이 뭐 그 전작품들이 많았던 게 아니라 바로 전작품이 그 째째한 로맨스라서 네. 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네. 영화 보면은 그냥 아예 그건 것 같아요. 그 배우 중심적으로 네. 영화를 보시던가 아니면은 정말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CJ 배급이잖아요. 네네. 이게 시나리오를 그 문화생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분들이 짜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짜집기해서? 아, 이게 CJ 배급인데 영화를 만드는 건 또 제작사죠. 근데 또 이 제작사가 배급사에서 완전히 독립이 돼 있느냐 하면은 그걸 확실히 독립이 돼 있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급사들이 미리 제작사한테 투자를 해놓기도 하고 그 투자 비율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존재는 하고 뭐 농사 지을 때도 뭐 선매도 이런 거 하잖아요. 선매입하고 밭을 통째로 사서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 내가 다 미리 사놓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영화도 약간 그렇게 계약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애매해서 근데 CJ가 영화를 제작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겠죠? 네,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CJ에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에피소드나 이런 걸 구성할 때 뭐 기획 인턴이나 이런 거 뽑히는 분들도 영화 쪽으로도 많이 그렇게 기획을 한다고도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그냥 이야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CJ에서 최근에 곧 개봉 예정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성남 변호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 탐정을 같이 보시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어떤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 어떤 영화에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한 장면이 어떤 영화에 나왔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헷갈려요. 묘하게 겹쳐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앞서서 질문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대깔꼬마니 같아요, 진짜. 예, 사실 아까 뭐 짜집기 짜맞춰서 네. 뭐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냐 물어봤던 게 김기사랑 탐정을 보고 그 다음날 네.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 저희가 시사회를 미리 봤어요. 네. 미리 봤는데 하루 걸러서 영화를 본 거잖아요. 네, 네. 그 다음 날인데 영화가 겹쳐요, 계속. 네. 머릿속에서 스토리가 겹쳐요. 그리고 심지어- 장면이 겹칩니다. 네, 우리가 성남 변호사를 어제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루 지났는데 네. 만 하루가 안 지난 거였는데 스토리가 겹쳐요. 진짜 이거는 머릿속에서. 이 사람만 희한하네.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 영화가 보고 나서 오늘 아침에도 기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에 나왔지? 근데 그 장면을 서로 바꿔도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좀 그 배급사 이야기를 했던 건 스토리가 두 개 영화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배급사도 같아요. 네. 둘다 그래서 실패입니다. 제가 이거를 짜집기 한 게 아닌가라는 좀 궁금함이 좀 들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그럴 경제적 수도 원리, 있고요. 경제적 논리에 딱 입각한 저도 근데 그 생각을 했던 게 이 영화가 심지어 그런 에피소드나 아니면 장면 구성이나 그 전개되는 흐름이나 이런 것만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나 비슷한 마지막 엔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영화 탐정 더 비기닝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들이 한 명은 형사고 다른 한 명은 형사를 꿈꾸는 파워블로거예요. 근데 이 인물들이 나중에
사건을 하나 해결하고 나서 우리 탐정사무소나 개업할까? 라고 하면서 탐정사무소 개업을 거의 딱 예정한 듯한 그렇게 했죠. 하면서 하여간 창문 딱 놓아서 끝났으니까. 네, 그렇게 끝나버리는 영화가 있었고 스포일러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본 영화 스포일러. 이거 어차피 그 영화 보신 분들이 듣기 때문에 아.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성남 그렇다면 변호사 뭐.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는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네, 한 명은 그거는 변호사고 아직 스포일러라서. 다른 야, 한 명은 예. 사무 보시는 그 사무장님이신데 이 두 명이 결국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두 영화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시리즈를 만들겠다는 야욕이 보이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CJ가 형사 액션물 하나 갖고 싶은 거야. 기획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영화 두 개를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시켜놓고는 뭐라도 걸려라라고 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땐 탐정 더 비기닝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쪽에 좀 그 힘을 실었다는 게 제목부터 좀 그렇게 지었고요. 네. 그 성남 변호사는 뭐 그거 다음 주에 곽 기사님도 보시면은 그 방송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예. 또 나오나요? 예. 그때 또 뭐 말씀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찌됐건 비슷한 거는 확실하고 에피소드가 겹치는 부분도 확실히 있었고 예. 짜집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의욕이긴 영화가 한데 되게 많이 짜깁기를 했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중간에 이제 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범인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을 꼭 풀어야 하는데 그 실마리가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무언가의 꼬리 하나만 내가 잡을랑 말랑한 거죠. 야. 근데 그 꼬리를 결정적으로 쫓아가서 잡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혹은 놓치거나 그게 또 거의 비슷하게 연출이 돼요. 또.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공원에서, 그러니까 이 탐정 더 비기닝은 공원에서 다들 코스프레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그 인물을 쫓으려고 하고 그 인물이 도망가고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서 자전거를 타나요? 오토바이를 타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로 갈아타는 거죠. 이 영화에선 그랬나요? 그 이윤수가? 탐정에서. 탐정에서요? 예, 예. 그렇죠. 자전거 타다가. 성남 변호사도 오토바이로. 그건 오토바이. 그건 처음부터 오토바이였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똑같아요.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을 따돌리는 것도 그렇고 되게 비슷하죠. 추적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진짜 이거는 똑같이 뭔가 에피소드를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넣구나 양쪽에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가장 중요한 축이잖아 이 에피소드는. 그 꼬리를 잡을랑 말랑 이것이 그랬고 뭐 많은 부분이 그랬습니다. 근데 좀 안정적이라는 게 탐정도 그랬고 나중에 말씀드릴 성남 변호사도 그렇고 2시간 동안 보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라서 되게 지루하다, 되게 유치하다 뭐 이런 장면이 없이 그냥 쭉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두 편 다. 그래서 되게 CJ에서 안전빵으로 네. 올 가을을 좀 준비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 제작사를 알아보지를 않고 항상 방송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정보를 따로 얘기도 안 해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모르겠지만 저는 제작사가 둘 다 CJ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급사뿐만이 아니라 아마 제작에도 CJ가 단순 투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똑같은 영화가 나올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 기사가 말한 것처럼 영화 자체가 딱 한 편을 지루함 없이 재미있게 쭉 끌고 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되는 장치들이 많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그런 동력을 나눠서 순환을 시키고 있다 기술적으로. 그 부분 외에도 캐릭터를 되게 잘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악당 그 이윤수 있잖아요. 이윤수라는 캐릭터가 나중에 보면은 꼴이에요, 꼴이. 이 탐정 더 비기닝에선 진짜 약간 꼴인데 영화 상당 부분을 이윤수가 잡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윤수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약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얘를 과다한 캐릭터로 설정을 해요. 진짜 얼굴이나 온 몸에다가 조커같이 해가지고 진짜 개또라이, 상또라이처럼 표현을 하고 애가 표정 짓는 거나 그 등장해서 뭔가 연기하는 거나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기하거든요. 그렇죠. 조커가 와서 연기하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꼴이 중에 꼴이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서 캐릭터를 잘 설정을 해가지고 좀 약할 수 있는 부분을 증폭시키고 강한 부분은 좀 힘을 빼주고 이런 완급 조절을 되게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네,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루함을 2시간 동안 못 느끼게끔 네. 만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만들어진 이건 진짜 기성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약 파는 거죠, 우리한테. 네. 우리는 사실 뒤돌아서 생각하면은 되게 허술한 영화거든요. 근데 그 허술함을 보는 동안은 못 느끼고 굳이 그런 게 생각나도 별 문제가 안 될 만큼 후련하게
영화를 그냥 한편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팝콘 무비였다.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감탄이 나왔어요. 네. 네, 한국에도 진짜 드디어 이런 영화가 나왔구나. 그 김영민 씨 나왔던 네. 조선 명탐정도 CJ 건가요? 그게 만약에 다른 데였으면은 네. 그걸 좀 노리고 나오지 않았나? 조선 명탐정. 네, 그 롯데 그거는 아니면 CJ인데. 그 제 알기로는 롯데인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그게 시리즈물이 나오잖아요. 네. 시리즈물이 나온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에서 그 1탄, 2탄 네. 계속 성공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그 이득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어딜까요? 어디예요? 쇼박스입니다. 아, 쇼박스예요? 네. 어쨌든 그런 거를 되게 좀 부러워하면서 만든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계속해서 좀 들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1, 2 나오는데 다 성공하고 네.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몇 번 실패한 것들이 많잖아요. 가문의 영광. 네. 5까지 나왔는데 실패로 봐야 합니까? 아, 5까지 나왔는데. 아, 정말 지지해줬죠. 예, 그건 좀 지지하죠. 왜냐면은 이 추리극 같은 거는 소재가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잖아요. 네, 변할 수가 있는 건데 오리지널 개그, 네. 예, 두사부일체, 네. 가문의 조폭마누라도 영광, 있었고. 가문의 영광. 예, 조폭마누라 조폭마누라. 소재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거를 질질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라는 표현이 또 다른 의미로도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엄마들이 애들이 좀 더럽거나 접근하면 안 되는 거를 가르쳐서 지지 이러잖아요. 이 영화는 진짜 지지한 영화입니다. 접근하면 안 돼요. 지지. 가문의 영광 시리즈는. 아,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저도 한 2편까지 보고 안 본 것 같은데, 아니 3편까지 봤나? 기억도 안 나요. 네. 누가 나오는 게 3편인지. 네. 아무튼 그런 시리즈물을 굉장히 이제 배급사나 제작사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작에서 성공을 했던 작품들은 아무래도 후속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되게 안정적으로 갖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뭐 어디서 제작을 했든 어디서 배급을 했던 탐정 더 비기닝은 약간 그런 걸 많이 노리고 네. 이번에 작업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리즈물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리즈물을 이어갈 수 있는 결정적 요소는 캐릭터에 있죠. 그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조선명탐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캐릭터 자체가 워낙 잘 살아있고 호감이 가고 계속 생명력이 있는 캐릭터다 하면은 어떻게든 우려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1편이 성공한 그 틀이 있을 거고, 똑같이 틀을 만들어서 조금 판을 키우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에 놓고 나서 그 캐릭터들을 거기다 던져놓는 거죠. 그럼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생명력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소모만 해버리면 언젠가는 관객들이 질리고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근데 미국의 할리우드 같이 좀 발전된 영화 시장이 있는 곳에서 보면은 시리즈물이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에이리언 시리즈 크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1편을 리들리 스콧이 찍었고 2편을 제임스 카메론이 찍었고 3편을 데이비 핀처가 찍었고 4편은 장피에르 주네예요. 진짜 날고 긴다는 그 명감독들이, 혹은 명감독이 아니었던 시절에 젊을 때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 감독들이 전작의 느낌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들이 있는 거죠. 난 이 캐릭터를 다르게 표현해 볼 거야. 1편하고 다르게 만들 거야. 그 욕심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시리즈물을 보면은 감독이 그대로 가는 경우보단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리게 될 경우에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제작사나 투자사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시리즈니까 흥행하게 그 흥행 요소 지켜서 그대로 만들어줘. 이렇게 되지 않나. 갑자기 타짜가 생각나네요. 네, 전 그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거의 경우에는 강영철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최동원 감독에서 그게 전형적으로 1편에 성공했으니까 그 캐릭터 가지고 2편 만들어줘라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만드는 감독이었으니까, 흥행에 성공했던 감독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갈린다는 거는 그 작품에 대해서 애착이 조금 전작에 대한 애착이 되게 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욕심, 그 다음에 본인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무리한 연출이나 무리한 상황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에이리언 시리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뀌어서 좋은 시리즈가 있고 그대로 가서 좋은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다 안 좋은 예를 말씀드리면, 바뀌어서 안 좋은 예는 타짜의 예죠. 최동훈 감독에서 강영철 감독이 심지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던 사례고, 같은 감독으로서 망했던 사례는 친구2 곽경택 감독이잖아요. 같은 감독인데 망했던 사례죠. 두 가지가 뭐냐면
감독이 바뀌는데 망한 사례는 그 감독이 새로운 시도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투자자한테 휘말려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괴물2를 봉준호 감독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감독을 다운그레이드를 시킨다면, 그리고 야욕이 없는 감독을 앉혀놓고 투자사나 제작사에서 좌지우지를 해버린다면, 이거는 1편보다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영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감독이 맡는다면, 같은 감독이 너무 타성에 젖어서 맡게 될 가능성이 되게 쉽다는 거죠. 곽경택 감독처럼. 타짜2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릴까봐 저는 속편이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친구 2요? 네. 정말 자기 영화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더 잘 만들어야지라는 정말 작가의식이 있는, 결국은 작가의식이죠. 둘 다 문제점은. 작가의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은 작가의식이 역시 있는 새로운 감독이 들어와서 나는 전작하고 다르게 새롭게 만들 거야 라는, 창조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오거나. 근데 우리나라 영화 그런 생태계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네. 만약에 친구 1이랑 2가 그 제작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잖아요. 네네. 그 텀이 있었죠. 텀이 엄청 길었잖아요. 만약에 그 텀이 최소한으로 해서 만약에 2편이 나왔다면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심리 상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추측이죠. 우리 곽경택 예. 감독의 심리 상태를 예. 모르지만 엄청 긴 길을 돌아서 수많은 실패를 하다가 네. 결국 성공했던 거 2편이나 돌아온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어서 찍었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빠르게 두 번째를 찍을 흥행적으로 때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네, 좋은 네. 게 타짜 2도요. 저희가 흥행적으로는 예, 성공했죠. 원이랑 비교해서 좀 아까 좀 별로라고 했던 거지, 흥행적으로는 성공 못한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친구 2도 흥행적으로는 성공은 했죠. 네. 성공은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전작에 비해서 네. 조금 부족하다라는 네.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영화적 완성도가. 예, 그리고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에 뭐 미니언즈 저희가 비추하면서 망작이라 그랬었는데, 네. 미니언즈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만약에 그 영화를 바로 찍었는다고 할 때 그 동기가 뭔지, 그 의지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 감독이 1편을 잘 찍고 나서 난 2편은 더 잘 찍을 게 있어, 더 잘 찍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2편을 바로 들어갔다면 잘 찍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죠. 1편 잘 찍었으니까 빨리 단물 더 뽑아 먹자 라는 식으로 2편을 들어왔으면 똑같았겠죠. 그게 장군의 아들 아닌가 싶어요. 장군의 아들이요? 그 시리즈 정말 재밌게 보고, 3편까지. 예, 그렇죠.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임권택 감독 영화 중에서 그 누구죠? 그 판소리 하는 거 서편제는 네. 정말 좀 예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인정하는 거고, 네. 흥행 그리고 재미적인 요소에서는 장군의 아들은 정말 재밌게 저도 아직까지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돌고 노르셔서 다시 하류인생을 찍으셨을 때 그때 비슷한 느낌으로. 그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바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길어도 한 1년 단위로 네. 시리즈물이면 뚝뚝뚝뚝 나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세계를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직도 제작 자체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지금 대호 찍으셨잖아요. 최민식 배우를 데리고 이제 겨울에 개봉할 텐데 대호라는 이제 또 기대작 하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신세계 2를 언제 찍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원하는 네. 그리고 시리즈가 갈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은 좀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네. 예, 그래야 좀 감독도 애착이 생기는 것 같고, 배우들도 그때의 그 감정을 그렇죠. 이어가서 죽이지 흥행이 않고, 조금이라도 더 네. 보탬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네. 그런 게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바람이죠.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까 임권택 감독 생각해보면 진짜 감독들의 그 내적인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영화가 잘 될 때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좀 안 된다 싶을 때는 옛날에 성공했던 거 비슷한 거를 찍는,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감독들이 있거든요. 임권택 감독도 아까 장군의 아들을 성공했는데 계속 실패를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하루 인생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편제로 성공을 거뒀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천년악 이런 영화를 또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이런 좀 망하다 보면 회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감독은 좀 성공한 작품도 종종 찍으시긴 하지만 옛날에 처음 데뷔하실 때 우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뭐 옛날에 블레이드 러너부터 해서 뭐 우주가 나오는 영화들을 종종 찍으셨는데 에이리언 1도 찍으셨었고 조금 이제 좀 감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실 때쯤에서 프로메테우스 찍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마션 이제 뭐 개봉 예정이신데 약간 우주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보니까 그 전까지는 중간에서는 되게 많은 색다른 관심사를 많이 보이셨거든요. 잘 안 됐지만 그런 걸 보면 결국 감독들이 안 될 때 자기가 원래 잘했던 걸 찾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으면서 이제 목줄을 이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독 줄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탐정 더 비기닝에 대한 얘기 어느 정도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씩 더 이야기를 해볼 게 있다면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저는 앞서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는 거는 그 네. 권상우 씨의 캐릭터 연구. 네, 그게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습니다. 네, 한눈만 패네요. 네. 네, 몸으로 팰 수 없으니까 말로. 실제로 만나면 도망가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곽계사님은 어땠어요? 저는 권상우 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반대로 그 송동일 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네. 안 나왔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권상우 씨에 대한 그 연기적인 부분은 송동일 씨가 그 이상은 좀 메꿔주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예 이번 캐릭터에서 이번 영화에서 잡은 캐릭터가 앞으로 송동일 씨 작품에서 쭉 이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더 이제 앞으로 그 옷이 또 송동일이라는 배우에 맞지 않나. 예, 연기 변신을 예 잘했다. 연기 변신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살도 좀 많이 뺐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특유의 그 코믹적인 그 위트, 네. 예 그것도 잘 살려주시고. 사실 성동일 씨의 전에 연기 보면 뭐 국가대표라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한 영화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국가대표 2 나온다더라. 죄송합니까? 나 진짜 김용화 감독 또 네. 찍으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했었죠. 네. 그 고릴라가 야구하는 거. 아우, 네. 그런 거 좀 찍으시다가 실패를 맛보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회귀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한국 감독 중에 가장 좀 보기를 꺼리는 감독이 김용화 감독님이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는 분이 네. 거기 스튜디오에서 일을 해요. 네. 예, 그 김용화 감독님 스튜디오 저희 파주에 있는데 네. 저도 한번 놀러 가봤는데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3D를 만드는 네네. 네, 그런 업체예요. 회사예요. 네. 회사라서 가니까 이렇게 프린트된 머그컵을 선물로 한 개씩 주더라고요. 네. 네, 그렇고 돈 많이 버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를 한번 구경을 했는데 한 1, 2년 전인데도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졌는데 그 3D 프린트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곳곳에 딱 놓여져 있으면서 그 고릴라가 3D 프린트로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이.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저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이 감독님이 지금 준비하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 고릴라에 빠져 계신다고. 그래서 감독님 시를 살짝 이렇게 보여줬는데 감독실에 진짜 온갖 종류의 고릴라 인형이 네. 진짜 한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관심 있던 고릴라가 실패를 하고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국가대표로 네. 명성을 찾으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잘하는 거를 이제 찾아서 그쪽으로 또 밀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독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는 길인 것 같아서 크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작품이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그 감독님이 이제 오브라더스 옛날에 찍으셨고 미녀는 그것도 괴로. 참 좋았어요. 오브라더스도. 네. 오브라더스가 사실 그 감독님 영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꼽기엔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나중에 찍으신 건 미녀는 괴로워, 그 다음에 국가대표, 뭐 그런 영화들, 미스터고 이런 영화들이지 않습니까? 고릴라. 근데 수행적으로는 계속 성공을 하셨어요. 미스터고가 조금 꺾여서 실패했죠. 그렇지. 네. 그 전 영화들은 다 성공을 하셨는데 그 성공을 하셨다 해도 작품 자체를 들여다보면 되게 실망스러운 감독님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좀 꺼려지는데 국가대표 2를 찍으시는군요. 근데 예,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니라 성동일 그렇죠. 씨가 거기서 보였던 연기도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는 웃음 막 뿌려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감동으로 쫙 가는
그런 맞아요. 연기를 항상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감성을 자극하시는 그런 거 있죠. 계속 웃겨주고 생각 없이 가다가 마지막에 심파 빵 쏘는 그런 연기를 아주 잘하시는데 약간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전형적인 연기에서 좀 탈피해서 조금은 더 캐릭터적인 연기를 잘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그 결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이 영화가 추리물이다 보니까 추리물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핵심이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살렸고 또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관객들도 많이 속였고 장난질을 많이 쳤지만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네, 좋은 네. 추리극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미끼도 잘 활용했고 그 이윤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네네. 그리고 끝까지 범인인 것처럼 하는데 빠지는 그 사채업자 있잖아요. 네, 그 결국 눈 맞아서 바람 폈던 네네네. 후와 후이즈 이야기 나오는 그 사람 그랬었고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확실한 상황에서 한 명은 결국은 알고 보니 그였더라 라는 식의 반전을 이끌고 가는 그러니까 5명을 가지고 그 중에 3명을 범인 만드는 이야기 아 4명이군요 이윤수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4명이 들어가는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 잘 활용했더라 라는 얘기를 끝으로 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그럼 추천 비추천 시간 가봅시다. 저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추천사로는 수많은 네. 오마주 속에서도 탄탄했던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박 기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추천하고요. 우선 다른 걸 다 떠나서 요 근래에 봤던 그 영화들 중에 가장 좀 재밌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시간을 제가 요 근래에 본 영화들은 항상 체크하면서 봤어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네. 하지만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1초도 좀 집중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 쭉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 기사님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도 저희 방송 좀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분의 1은 뭐 예. 분들이시죠. 예. 4분의 1 너무 많다. 4분의 1 맞지? 77%가 한국인인데 23%면 만약 그렇다면 뭐 나가 계시는 유학생 분들이 뭐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뭐 DVD나 아니면 다른 채널로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꼭 이 영화는 시간을 재밌게 죽일 수 있는 네.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선 가장 좋은 장점은 생각 없이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이 영화 사실 정말 갈등됐어요. 이게 근래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자체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천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말이고요. 사실 추천과 보말 사이에서 가장 많이 갈등한 영화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영화가 없어요. 거의 매드맥스 이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식상하거나 실망스러운 영화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영화는 보는 내내 너무나 재밌게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아쉬웠던 부분이 너무나 컸던 거죠. 처음에 원한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이 좋은 원한을 가지고 영화를 이거밖에 못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상우 씨는 자기가 원한에서 받아든 그 캐릭터를 그대로 연기한 거고 어떠한 플러스도 해주지 않았죠. 감독도 그대로 그냥 연출했어요. 고민이 없어요. 너무 전형적인 장면들 삽입했고 그 속에서 약간씩만 조금 더 한 걸음씩만 걸으려는 의지라도 보였으면 걷는 것도 아니고 걸으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이 영화 너무 안정적으로 갔다. 그래서 제가 이게 CJ 영화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규모 제작사가 정말 잘 만들어진 원한을 짜놓고 그대로만 영화 찍으라고 한 게 느껴질 만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대 조직 같은 거죠. 관료제 같이 시계태엽처럼만 움직였다는 게 보이는 영화였다는 거죠. 딱 한 걸음만 더 걸으려는 사람이 스텝 중에서도 그리고 배우 중에서도 없었구나라는 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영화라서 추천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 아쉽게 좀 혹은 두렵게 느껴지는 건 드디어 이제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됐던 영화에서도 공산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동안 공산품은 다 망했었죠. 저질이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요즘 중국 샤오미 만들지 않습니까? 네. 저가로 충분히 이렇게 좋은 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공산품 영화들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추천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보말입니다. 네. 네, 잘 만든 보말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추천이네요. 딱 보니까.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뭐 이 영화에 앞서서도 네. 남성 투톱 네. 이런 형사물 이런 게 있었죠. 치해 네, 법권이라고 있었는데 치유의 법관. 예예 뭐 제가 그 영화를 안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취해 복권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분은 이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재밌을 겁니다. 어떤 게 나왔습니까? 비등비등한가 본데요. 지금? 비등비등하고요. 굳이 뭐 베테랑이랑 취해 복권이랑 어떤 게 더 영화가 낫냐 이렇게 비교를 말씀을 물어보시면 네. 비등비등해요. 이 대사가 지금 이걸 딱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좋은 네. 걸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 취향에 맞으시는 분은 무조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딱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어떤 의미로 우열이 크게 가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의미로는 우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딱 그 지점에서 제가 되게 양가적인 느낌을 갖는 거죠. 제가 분명히 이 정도의 만족감을 갖고 나왔으면 저는 이거 추천드려야 정상입니다. 이제까지 패턴상. 근데 제가 보말을 드린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제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베테랑이랑 그거를 동급으로 보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이 영화를 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곽 기사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예. 네, 저는 역사물에서만 나오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다시 나오셨네요. 예 그리고 뭐 다음 방송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성남 변호사죠? 예 성남 변호사죠. 그 영화도 이 영화랑 상당히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가리면서 어디까지가 성남 변호사였냐, 어디까지가 이 탐정과 비기닝을 좀 가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예고를 드리는 게 네. 오늘 했던 얘기를 다음 시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영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상승했죠. 원래 이 형사보다 검찰이나 변호사 쪽이 한 단계 위라고 하잖아요. 네, 지휘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전부 다. 그냥 딱 한마디만 예고편처럼 드리면 탐정 더 비기닝은 훨씬 더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게 흘러가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성남 변호사는 조금 더 통쾌하게 흘러갑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네. 주연 배우가 더 낫습니다. 성남 변호사가. 이거 되게 그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적인 감정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네. 주연 배우가 성남 변호사가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권상우 씨는 한류 스타예요. 예. 성남 변호사에 나오시는 배우가 그 이성균 씨죠. 네. 대신에 조연은 이제 김고은 씨라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텐데 네, 그거는 이제 다음 방송에 임원희 씨 뭐 이런데 네. 아무튼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대물이 아닌데도 이렇게 참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한국 영화는 웬만하면 다 보시잖아요. 한국 영화는 다 보고요. 사실은 한국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 영화도 봐요. 단 날 울려줄 수 있는 외국 영화만 봅니다. 슬픈 거. 이 슬픈 거. 이제까지 어떤 기억에 남는 우셨던 영화 있다면? 외국 영화에서는 네네. 이폰이. 이폰이. 예. 그죠. 정말 단순하면서 그냥 감정을 그냥 쉽게 톡톡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 많이 필요 없고 네. 단지 명작이죠. 숨 2번 딱 몰아쉬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던 외국 영화. 외국 영화요? 예. 자막을 읽었던. 없는데 그래요? 작년도 작년 좀 흥행했던 것들 많았잖아요. 마지막으로 본 외국 영화가 작년에 그거예요. 뭐요? 그 같이 방송 처음으로 했던 거 뭐죠? 노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막 떠오르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네. 요즘에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저는 김 기사. 박 기사. 곽 기사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